이번 시간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사위를 30번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x가 2보다 크고 8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x값이 될 수 있는 것은 3, 4, 5, 6, 7이고 먼저 x가 3일 확률은 주사위를 30번 던지는 중에 3번이 1의 눈이 나와야 되죠. 30 콤비네이션 3, 1의 눈이 3번 나오는 것이므로 6분의 1의 세제곱, 나머지는 1의 눈이 아닌 다른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분의 5의 27제곱,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x가 7일 확률, 즉 1의 눈이 7번 나올 확률은 30번 중에 1의 눈이 나올 7번을 뽑는 개수만큼 있으므로 30 콤비네이션 7, 1의 눈이 7번 나오고 나머지가 23번 나오므로 6분의 1의 7제곱, 6분의 5의 23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하면 0.7835를 얻을 수 있습니다. n번 시행했을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할 때 그 P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르죠. 그리고 X가 X값을 가질 확률은 다음으로 구해집니다. 이것이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n이 클 때 이 값은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계산기를 사용해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n이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50일 때 이항분포의 확률, x가 x를 가질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n이 커짐에 따라 이항분포의 그래프는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고 분산은 npq였죠. 그래서 n이 충분히 클 때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그 횟수가 어떤 값에서 어떤 값까지를 가질 확률을 정규분포의 확률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역 주민의 5분의 3이 이 도시 근방에 생태공원을 만드는 데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설문에 응한 600명의 주민을 임의로 택했을 때 이 중에서 372명 이상이 찬성하였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찬성하는 사람들의 수를 x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5분의 3이고 6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찬성하는 사람의 수 x가 37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죠. 찬성하는 사람의 수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항분포의 내용으로 풀려면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372 이상일 확률, 그러면 x가 372가 될 수도 있고 373이 될 수도 있고 600명이 될 수도 있죠. 먼저 찬성하는 사람이 372명일 확률은 600명 중에 372명을 뽑는 경우의 수만큼 있고 각각의 확률이 모두 5분의 3의 372제곱 곱하기 5분의 2의 600-372제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런 이항분포의 확률 문제를 정규분포를 활용해 구하게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 수의 평균은 600 곱하기 5분의 3 np로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360이고 분산은 npq죠. 결과는 144입니다. 따라서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므로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이 360이고 표준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 36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모형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x가 372 이상일 확률이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란 부분은 0.5에서 빨간 부분을 빼서 구하면 되겠죠. 표준 정규분포표를 활용해야 되므로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평균은 0이 되고 372는 372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면 1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z가 0에서 1 사이일 확률은 0.341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0.5에서 0.3413을 뺀 0.1587이 되겠습니다. 즉 600명의 주민을 임의로 선택하였을 때 이 중에서 372명 이상이 찬성하였을 확률은 0.1587입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힙합이 취미인 학생의 비율이 20%라고 합니다. 학생 100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힙합이 취미인 학생이 25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힙합이 취미인 학생이 나타나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가 일어날 확률이 20%,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죠. 힙합이 취미인 학생의 수를 X라고 하면 그 X는 N이 100이고 P가 0.2인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X의 평균은 NP 20명이고 분산은 NPQ 16명이 됩니다. 표준 편차는 4입니다. 따라서 X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이 20인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X가 25 이상일 확률, 즉 25보다 큰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확률은 0.5에서 이 부분을 빼서 구하면 되겠죠. 역시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활용해야 되므로 평균을 0으로 만듭니다. 즉 표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럼 25는 25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1.25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Z가 0에서 1.25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은 0.3944입니다. 따라서 빨간 부분의 확률이 0.3944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0.5에서 0.3944를 뺀 0.1056이 되겠습니다. 즉 100명을 임의로 뽑을 때 힙합이 취미인 학생이 25명 이상일 확률은 0.1056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를 풀겠습니다. 콩의 발야율이 25%라고 합니다. 콩을 300개 심었을 때 싹이 나는 콩이 60개 이상 90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콩 300개를 심었을 때 싹이 나는 콩의 개수를 X라고 하면 P는 0.25고 N은 300인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싹이 나는 콩의 평균 M은 NP 75개고 분산은 NPQ 4분의 225개가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2분의 15입니다. 따라서 싹이 나는 콩의 개수 X는 평균이 75고 표준 편차가 2분의 15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싹이 나는 콩의 개수가 60 이상 90 이하일 확률이고 그림에서 60 이상 90 이하인 부분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역시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활용해야 되므로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하면 75는 평균이므로 0이 될 것이고 65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90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2가 됩니다. 확률 분포표에서 Z가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은 0.4772죠. 그래서 이 부분의 확률이 0.4772, 이 부분의 확률도 0.477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확률은 0.4772가 두 개 있으므로 0.9544가 되겠습니다.